저게 이제 사후세계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들인데 이제 여러 가지 글자도 같이 쓰여져 있고 다 장례 문헌이에요. 자, 그래서 저 중왕국 시대 관에 쓰여져 있는 저 문헌들을 네. 뭐라고 부를까요? 피라미드에 쓰여져 있는 그 이제 문헌은 피라미드 텍스트, 관에 쓰여져 있는 관텍스트. 관텍스트 맞아요. 그래서 중왕국 시대에는 주로 저렇게 장례 문헌이 사용이 됩니다.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레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피라미드 이야기 가시죠. 자, 피라미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건데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 익숙한 화면이 나와요. 저희가 이제 주황색 부분이 피라미드가 지어진 시대인데 저희가 지금 고왕국 시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초교황조 시대 얘기는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지점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와.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고왕국을 끝내는 건데 이 초교황조 시대 이 정도 얘기했는데 피라미드가 지어지기 이전 시대에 이제 마스타바라고 불리는 형태의 무덤이 이제 지어졌다. 이제 상단 좌측에 있는 저 계단식. 사진이 계단식 최초의 피라미드. 굴절. 마스타바를 이렇게 쌓아 올린 형태로 처음에 피라미드를 지었고 이제 그러고 나서 어느 시점부터 일반형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몇 차례의 시행착오가 있었고 네. 피라미드 한번 무너졌고 또 한번 그 상단부 경사를 꺾어가지고 이제 굴절 피라미드 만들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형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다.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과정 피라미드가 계속해서 이제 지어지는 이 과정은 이집트 내에서 태양 신앙이 주류 이데올로기가 되어가는 과정이랑 같이 이제 궤를 같이 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피라미드 변청 과정 변천사. 속에서 그 태양 신앙이 피라미드에 적용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일반 형태의 피라미드가 지어진 것 자체도 태양 신앙이 적용된 결과이고 네. 동시에 피라미드 내부에서 동서축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굴절 피라미드는 최초로 남북축과 동서축을 동시에 적용하는 피라미드였었는데 네. 이 굴절 피라미드 이후부터는 동서축을 적용을 하긴 하지만 약간 약식으로 적용을 했다. 그래서 피라미드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인 그 매장실, 현실만 이렇게 동서로 돌려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 현실만 동서축으로 돌려놓는 전통은 그 이후 피라미드에 전부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 여기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요 표를 정리하면 맞아요. 계단식에서 일반 형태로의 형태적인 변화가 일어났었고 그 과정에서 태양 신앙이 주류 이데올로기가 되어갔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 쿠프, 카프라, 멘카우라 사왕조 시대 때 네. 피라미드가 정말 잘 지어져요. 쿠프 대피라미드를 비롯해가지고 예. 피라미드가 크고 정교하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전성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피라미드 그 최전성기가 지난 직후에 저 셉스카프라고 하는 파라오는 갑자기 피라미드를 포기한다. 예, 그 마스타바를 다시 지어요. 마스타바를 다시 짓는데 그것은 그동안 막 성장하고 있었던 이 태양 신앙을 섬기는 태양 신관의 권력을 파라오가 좀 부담감을 느꼈고 그 권력에 대해서 좀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네. 태양 신앙과 관계가 깊은 피라미드를 이제 버렸다. 뭐 정치적인 선택의 결과로 네, 네. 기억나네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 마스타바도 피라미드 전통 선상에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입구는 북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축을 기본으로 지어지지만 현실 부분은 동서축으로 지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셉스카프가 태양 신앙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런 마스타바를 지었다. 피라미드를 포기하고 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 가설의 또 다른 근거는 이름인데 라가 없어져. 예, 라가 없어지죠. 그 전때의 피라미드는 3대 동안 계속 라를 사용을 하는데 그렇지만 결국에 셉스카프의 일종의 정치적인 이 개혁은 실패한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요. 바로 다음 그 오왕조 시대 파라오들의 이름인데 전부 다 이름에 라가 다 들어가죠. 네. 그리고 셉스카프 바로 다음 파라오인 우세르카프는 이름에는 라는 안 들어가지만 자, 이렇게 피라미드가 이제 다시. 피라미드가 다시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이때부터 피라미드는 계속 고왕국이 망할 때까지 계속 지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 오왕조 시대 때부터는 피라미드의 이 규모 좀 작아지고 또 건축 공학적인 완성도도 조금 떨어지게 돼요. 그 이유는 일단은 돌 쌓기 방식이 좀 달라요. 이제 요게 우스르카프 피라미드 그 현실 들어가는 입구 부분인데 돌들이 좀 작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쟤네들이 다 그 우스르카프 이후 시대 다 오왕조 시대의 피라미드들인데 좀 상태가 안 좋죠 대부분. 네. 다 이제 그냥 뭐 모래원덕처럼도 많이. 보이고 다 무너져 내려 있고 그 규모도 다 작아서 높이가 한 50m 정도밖에 안 돼요. 요거 이제 사후라의 피라미드인데 역시 오왕조 시대의 피라미드이고 역시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 그 사용하는 돌의 크기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저기서 2번은 사왕조 시대 대피라미드가 지어지던 그 시기의 피라미드들은 전부 다 큰 돌을 잘 깎아가지고 차곡차곡 쌓아서 이제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피라미드 건축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오왕조 시대 때부터는 내부는 작은 돌로 쌓아요. 아까 저기 보셨죠 그 사진에서 네. 바깥쪽만 좀
이렇게 아, 큰 돌로 단장을 그럴듯하게. 하니까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짓고 나서는 뭐 사실 멋있었겠죠. 근데 아무래도 내부가 내구도가 안 작다 좋아.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밖에 이제 짓지 않았었던 이유는 물론 우왕조의 파라오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총량이 사왕조 시대 때 파라오들보다 적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왕조 시대 때는 이미 이제 태양 신앙이 완벽한 주류 이데올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파라오들은 태양 신앙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또 이렇게 해야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태양 신전을 열심히 또 크게 지어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과거 사왕조 시대 때는 모든 자원을 다 피라미드에 다 투입을 했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거를 이제 배분을 해서 한쪽은 피라미드 짓고 한쪽은 이제 신전 짓고 이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모가 작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왕조 시대 파라오들은 대부분 다 태양 신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니오세르락 태양 신전의 이제 모습인데 네. 여기 좌측 상단에 그 보이시죠 이렇게 네. 예, 저기가 태양 신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요거는 그 유적 그 사진 위에다가 3D 도면을 이제 입혀놓은 그런 모습이에요. 상당히 규모가 커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내부에는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오벨리스크가 아마 세워졌을 것이다라고 보통 추정을 하고 있죠. 물론 저 오벨리스크가 실물이 지금 남겨져 있지는 않은데, 네. 근데 이제 여러 이제 그 주변의 정황을 발굴을 해보면 요거는 이제 오벨리스크가 있을 있었을 것이다라고 자리다. 이제 판단하게 되는 오. 거죠. 용적의 시계열적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본 건데 앞쪽이 압도적으로 크죠. 그래서 스네페루, 쿠프, 카프라 이 사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확 작아져서 계속 우왕조 시대 때는 더 이상 이제 커지게 지어지진 않는다. 정말 많이 차이 나네요. 많이 차이 너무 나죠. 그 높이가 이게 네. 저쪽 그 쿠프 쪽이 146m 뭐 이렇고 저쪽 뭐 우나스 이쪽은 다 50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높이도 3배 차이가 나지만 이 3배가 이제 입방이잖아요. 그렇죠, 높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적으로 작아지는 거죠. 지금 저 때 라떼는 장난 아니었겠다. 그 일종의 전설의 시대로 여겼겠죠. 네, 이게 또 시대적 맥락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쭉 들으니까 재밌네요. 요거는 이제 우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의 우나스의 피라미드인데 이 피라미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예. 규모가 작고 초라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의 본체 자체는 좀 보잘것없지만 이 피라미드의 부속 시설 기억나세요? 피라미드 그 길 아닌가? 예, 길. 있다고. 예, 그게 중요해요. 네. 그 이제 사왕조 시대에서 우왕조로 넘어오면서 피라미드 규모는 작아져요. 그렇지만 부속 시설은 우왕조 시대 때부터 더 신경을 많이 써요. 예, 예. 그래서 부속 시설이 또 우나스 피라미드는 되게 잘 남겨져 있는데 요게 이제 하한신전. 여기서부터 피라미드까지 약 한 800m 정도 돼요. 800m. 그 800m가 다 도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직선은 아닌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포장된 의뢰용 도로가 의뢰용 도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의뢰용 도로는 원래 벽도 다 세워져 있고 천장도 다 덮여 있었을 거예요. 저 앞쪽에 이제 좀 남아 있는데 보이시죠? 이런 방식으로 전부 다 도로가 다 쌓여져 있었을 것이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점점 다가가면 피라미드가 보이게 됩니다. 저 이제 그 서쪽으로 이제 피라미드가 이제 위치하고 있고 요게 이제 그 피라미드의 동면에 있는 장례신전의 터예요. 우나스 피라미드의 장례신전도 되게 규모가 커요. 피라미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되게 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야. 그 좀 돌의 퀄리티가 다르죠. 네. 예.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돌은 이제 신왕국 시대 때 보수한 흔적이고요. 예. 안쪽에 있는 돌들이 원래 피라미드가 지어지던 당시의 돌인데 양 그 돌 사이에는 1000년 이상의 시간적인 격차가 있다. 야. 그리고 이 보수를 적극적으로 했었던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타이마세트라고 이제 그 이름을 갖고 있고 세주군. 람세스 2세의 넷째 아들. 그러나 왕이 되지 못한 맞아요.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아서. 맞아요. 박수 서져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다. 예, 이제 이게 요나스 피라미드 내부 구조인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남북축에 동서축에 더해진 형태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 요나스 피라미드가 제가 중요하다고 했었던 이유는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의 피라미드 내부 사진을 하나도 안 봤어요. 복습이다 보니까 네. 내부 사진을 보면 내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식이나 글자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요나스 피라미드부터 글자가 이제 쓰여지기 시작해요. 피라미드 내부에 이제 피라미드 내부로 들어갈 건데 요게 이제 들어가는 통로이고 요게 현실이에요. 글자가 이제 새겨져 있죠. 별. 여기 이제 예. 벽에 이제 보이시죠 이 사진으로도.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글자 얘기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천장을 보시면은 맞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 이 우왕조 시대 때의 피라미드들은 그 내부의 현실이 전부 다 천장이 맞배 형태예요. 여기는 천장이 수평 천장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공학적인 예. 결과물인데 이 수평 천장은 여기에서만 나타납니다. 한번 만들어보고 너무 힘들어서 안 쓴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그 대피라미드의 왕비의 방인데 여기서 이제 맞배 형태가 다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저 맞배 형태가 만들어 보니까 아마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거의 표준화돼서 피라미드 내부 공간이 거의 다 맞배 형태로 만들어져요. 바로 다음에 지어진 이 카프라 피라미드 역시도 천장이 맞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우나스 피라미드로 돌아갈게요. 예. 우나스 피라미드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 우나스 피라미드 현실인데 네. 이렇게 이제 맞배 형태이고 천장에 전부 다 문자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다음에 그 석관도 남겨져 있고 조금 더 문자가 쓰여져 있는 거를 조금 더 잘 보실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네. 저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막 선 그어져 있는 부분은 네. 돌이 알라바스타여서 네. 반투명한 돌이에요.
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여기 천장에 별도 이렇게 네. 그려져 있고 여기 문자 보이시죠? 벽면에 네네네. 이렇게 문자들이 새겨져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벽면에 문자만 찍은 사진인데 이제 빽빽하게 글자가 쓰여져 정말 있죠. 빽빽하다. 저기에 이제 쓰여져 있는 저 텍스트를 네. 이제 이거 뭐 여기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 이제 보통 피라미드 텍스트라고 불러요. 현대 학자들이. 그 저 피라미드 텍스트는 총 한 11개 정도의 피라미드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 오나스 피라미드가 이제 5왕조 시대의 피라미드잖아요. 예. 5왕조의 네. 마지막 파라오예요. 6왕조와 7왕조 시대의 그 피라미드를 내부해서 총 11개의 피라미드에서 저 비문들이 확인이 되었고 저 글자들은 일종의 기도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죽은 파라오가 나중에 이제 저기 그 내세에 가서 부활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기도문들인데 우나스 피라미드에서는 저 기도문이 283개가 확인이 되었고 학자들이 1년 번호를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피라미드들에서도 조금 다른 주문들도 확인이 돼서 지금까지 총 확인된 저 피라미드 텍스트의 이 기도문은 한 700개 좀 넘어요. 거의 내용이 비슷한가요? 예. 약간 이런 식이에요. 사실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딱 와닿지 않는 아, 내용인데 천조. 이게 말 그대로 기도하는 그 얘기여서 저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의미가 밝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아. 전반적으로는 보시면은 뭐 당신의 팔은 그쵸. 아툼의 팔이고 아툼은 이제 신이죠. 당신의 어깨는 아툼의 어깨입니다. 예. 당신의 배는 아툼의 배이고 당신의 등은 아툼의 등입니다. 당신의 아랫배는 아툼의 배, 당신의 두 다리는 아툼의 다리입니다. 당신의 얼굴은 아누비스의 얼굴이고 호루스의 땅과 세트의 땅이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뭐 신들이에요. 이제 파라오가 죽고 나서 뭔가 신들과 이렇게 동화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피라미드 텍스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왕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6왕조, 7왕조 시대 동안에 쓰여지는데 네. 이게 나중에 중왕국 시대가 되면 약간 장례 문헌이라고 하거든요. 장례 문헌 형식이 바뀌어요. 형식이 바뀌어서 이 당시 구왕국 시대 동안에는 그 왕족들만 쓸 수 있었는데 파라오나 아니면 뭐 왕비 정도 쓸 수 네. 있었는데 중왕국 시대가 되면은 약간 내용이 간략화되고 축약돼가지고 아. 귀족들이 갖다가 써요. 아. 근데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이제 관에다가 다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안에다가도 그림도 안에다가. 그려놓고 저게 이제 사후세계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들인데 이게 여러 가지 글자도 같이 쓰여져 있고 다 장례 문헌이에요. 자, 그래서 저 중왕국 시대 관에 쓰여져 있는 저 문헌들을 네. 뭐라고 부를까요? 요? 피라미드에 쓰여져 있는 그 이제 문헌은 피라미드 텍스트, 관에 쓰여져 있는 관텍스트. 관텍스트 맞아요. 관텍스트. 그래서 중왕국 시대에는 주로 저렇게 장례 문헌이 사용이 됩니다. 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왕국 시대가 또 돼요. 신왕국 시대에도 이 피라미드 텍스트, 코핀 텍스트에 이제 후신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이름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파피루스에 지금 쓰여져 있는 그림도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파피루스를 써가지고 돌돌 말아서 그거를 사람의 시신이랑 같이 부장품으로 같이 매장을 하는 거예요. 사자에서는. 근데 저 안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은 역시 그 관문서나 피라미드 텍스트와 같은 결의 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승을 통과할 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뭐 이제 기도문들 그리고 실제 저승의 어떤 그 두아트라고 하는데 두아트가 이제 그 어떤 관문들이 쭉 있는데 그 관문들의 어떤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그림은 그 두아트 중에서 가장 마지막 관문이 그 심장 무게를 재는 심판장 장면이에요. 심장의 무게를 재서 저 사람이 선인이냐 악인이냐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네. 특정을 저 심판장에서 하고 통과가 되면 이제 그래 너는 됐어 그러고서 부활 이러면은 진짜 천국으로 넘어가서 부활을 하게 된다. 이게 이집트인들의 기본적인 사생관, 사후세계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암무트. 그렇죠. 저기 그 저울이 있잖아요. 예. 저울 저 앞에 강아지처럼 생긴 애가 양 암무트예요. 원래는 무서운 신이고 그 암무트는 저희가 또 얘기한 적이 있죠. 언제 얘기했는지. 넷플릭스에서 맞아요. 문나이트. 자, 요거는 뭐냐면 그 우리가 사자의서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네. 사자의서를 고대 이집트인들이 부르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의서라는 이름은 현대 네.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책. 책. 사자의서가 되는 건데 한자를 이제 해가지고 또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거를 이제 저게 왼쪽부터 읽어보면은 루누 페레트 엠 헤루라고 읽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아, 무슨 되게 뜻이냐? 거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짝대기까지가 이제 땡땡땡. 보통 이제 루라고 읽는데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네. 말의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 그 항아리 같이 생긴 글자 저걸 이제 누라고 읽는데 여기서는 전치사라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보통 n의 복수형. 아. 그래서 누라고 보통 읽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그 사각형 아래쪽에 그 뚫려 있는 사각형과 또 나온 입 모양 글자, 그다음에 그 원 위쪽만 남겨놓은 글자, 다리 모양 글자 여기까지를 전부 다 페레트라고 읽는데 페레트는 원래는 페르는 컴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걸 동명사용으로 쓰여가지고 다가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오른쪽에 있는 저 그 부엉이 올빼미 모양 글자는 네. 그 전치사예요. 예, M.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글자가 미로처럼 생긴 글자. 예. 그다음에 저 골뱅이. 입 모양 글자, 메추라기 모양 글자, 태양 모양 글자. 이거는 헤루라고 읽는데 헤루. 날이란 뜻 날. 좋은 날 되세요 이럴 때 하는 맞아요. 날. 예. 그래서 요거는 뭐냐? 해석을 해보자면은 다가오는 날에 대한 말들.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거기서 다가오는 날이라는 거는 죽는 날이에요. 아, 제삿날에 관한 서. 이게 원래 사자에서의 고대 이집트 이름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현대학자들은 사자에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사자에서의 이 문구들도 대부분 시적인 게 되게 많아요. 약간 뭔가 긍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이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겉보기에는. 근데 그 내면에는 엄청난 공포가 깔려 있었던 것 미지의 같고. 세계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했겠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집트는 되게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오히려 삶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을 거고 이집트인들은. 그러니까 죽는 게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 승리를 하는 그렇죠. 거죠. 죽어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생의 모습이 똑같이 펼쳐질 것이다. 예. 라는 어떤 사후 세계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위안이 되죠.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아니라고 하는 사람의 사자에서예요. 요거는 좀 이제 다른 내용이고 그 이제 아니랑 그 아니의 부인이 그 두 신한테 이렇게 이제 그 경의를 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저거 매는 호루스 아니에요, 호르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매처럼 생긴 신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많이 얘기했어요. 뭐 이를테면 호르스도 있겠고 사실 태양신 라도 매로 표현되고 매로. 그다음에 아. 그 저희가 이제 문나이트 할 때 얘기했었던 콘수도 매로 표현되고 그다음에 뭐 몬투라는 신도 있고 근데 이 신도 매로 표현돼요. 이 신은 저희가 아마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을 거예요. 뭐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이 보통 옆에 써 있거나 이름이 써 있어요. 여기 이제 소카르라고 공유자 소카. 쓰여져 있어요. 소카르도 저승의 신이에요. 그리고 저 이제 오른쪽에 신 보이시죠? 그러니까 악어 얼굴이고 몸은 함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 쪽은 사자 발이 아까처럼 그 안무트랑 비슷해요. 근데 좀 섞인 부위가 달라요. 저 신도 저희가 얘기한 적 있어요. 타웨레트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신이죠. 근데 이게 하마로 표현될 때도 있고 뭐 악어처럼 표현될 때도 그랬는데 아무튼 근데 기본적으로 타웨레트는 암하마가 기반이 된 신이에요. 그리고 사실 신이 한 명 더 있어요. 그 저 신은 하토르 여신이에요. 아, 하토르가 소로도 표현이 되는구나. 하토르는 기본적으로 소로 표현이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요것도 역시 아니의 사자에서예요. 좌측에 심장이 있고 우측에 마하트의 깃털이 있죠. 예. 그다음에 가장 우측에 안무트가 있어요. 안무트. 그러니까 악어머리, 사자, 하마가 섞여져 있는 근데 여기서는 사자가 약간 표범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쪽에 이제 토트, 그 따오기 머리를 하고 있는 토트가 이제 뭔가 적고 있죠. 네네네. 이제 항상 뭔가를 적는 신이기 때문에 이제 뭐 아까 보셨던 그 후네페르의 그 장면이랑 같은 장면이에요. 장면. 최후의 심판장에서 심장 무게를 재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 아니의 사자에서예요. 네, 아니 좀 아니. 성공한 사람인가 보네요. 귀족이죠. 근데 우리가 사자에서를 이렇게 네. 되게 크게 확대해서 보잖아요. 네. 예. 이거 실제로는 작아요? 커요. 큰데 이렇게 생각하면 더 커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부분 보는데 24m예요. 말아가지고 같이 이제 무덤에다 넣어놓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사실은 많이 좀 잘려 있죠. 어떤 경우는 박물관에 가시면 벽 한 면이 와. 다 이렇게 해놓은 경우들이 너무 있어요. 멋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 근데 저렇게 길어야 뭔가 좋게 느껴졌나 보네요. 그러니까 쓰고 싶은 말들이 많은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정말 여기서도 많았구나. 약간 그 사람의 부유함이 여기에 나타나는 게 드러나는. 왜냐하면 이 사자에서도 챕터가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아마 이 망자가 자기가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사자에서를 쓰는 그 업체에 가서 나는 몇 장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부유하고 이제 고위 귀족들은 최대한 많이 넣는 거고 그 그럼 매추가.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퀄리티도 간결하게. 떨어지고 짧고 그리고 나중에 더 후대가 되면 파피루스는 비싸기 때문에 그냥 이 미라 감는 붕대에다가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이 중요하긴 하지만 뭐 이거를 이제 워낙 비싼 물품이다 재정에 보니까 맞춰서.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람세스 2세는 사자해설을 쓰지 않아요. 여기 이제 RBC님께서 댓글로 네. 람세스 2세가 사자해설을 남겼다면 몇 킬로는 됐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왜 안 썼어요? 왜냐하면 사자에서는 귀족들만 쓰고 그러니까 그 파라오용 장례 문헌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왕들의 장례 문헌은 신왕국 시대의 왕묘에는 어떻게 이제 그게 같이 연관이 되냐? 그 신왕국 시대의 왕묘에 들어가시면 네. 벽면에 엄청나게 많은 그림과 글귀도 있거든요. 전부 다 그게 그 장례 문헌이에요. 무덤이 통째로 장례 문헌으로 이제 쓰여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이집트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왕국 시대 왕묘에 들어가서 보시는 이제 내부 벽화들이 저희 나중에 아마 신왕국 시대 얘기할 때 하게 될 거예요. 진짜 기괴한 장면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뱀이 발이 달려 있고, 뭐 뱀이 막 날개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다른 문헌을 쓴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아니의 사자에서를 봤잖아요. 네. 이 아니의 사자에서는 그 영국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소장 중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아니의 사자에서 노래가 있어요. 그 류석원님이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계신데 네. 이 음악을 이제 만드셔가지고 언제 발매된 곡이에요?
곡이에요? 발매 일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대략 최근인지 예전인지. 최근이죠. 최근에. 최근 뭐 한 2, 3년 정도인 것 같아요. 제 네. 그냥 생각에는 이제 저한테도 이거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꼭 소개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뭐 계속 여기서 피라미드 얘기하면 여기까지 안 나가는 진도가.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류서원님한테 그 메시지도 드렸어요. 오늘 예. 계신 것 같아요. 아, 예. 작년 그러시네요. 10월에 예. 발매됐다고. 아 그렇구나. 그 이제 오셔서 제가 오늘은 방송할 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그랬더니 이렇게 뭐 저한테 흔쾌히 그 음원 파일도 보내주시고 또 우와. 사진도 이제 자유롭게 쓰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사진을 넣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보통 그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예. 그다음에 일반 음원 사이트 들어가서 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좋습니다.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가 진짜 멋있어요. 류석원님이 이거 준비하시면서 네. 되게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 이집트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사자에서에 나오는 이집트어 문장들을 좀 넣으셨어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집트어 발음을 또 여기서 표현을 하셔가지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류석원님의 아니의 파피루스 이집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많이 만나고? 들어봐 주시고 또 널리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안녕.